길게 늘어지던 그 소리를 두고 병실의 모두가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이는 오름의 손을 붙잡고 무너졌고 노영주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작은 심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 다시 깜빡였습니다. 죽음의 신호처럼 들리던 소리가 실은 오름이 다시 살아나려는 안간힘이었던 겁니다. 살아 돌아온 아이 앞에서 서촌 식구들이 겨우 안도할 무렵 의료진은 또 한 번의 이식이 아니면 버티기 어렵다는 말을 꺼냅니다. 이미 한 번 딸의 몸을 빌린 나세리 앞에 다시 가장 잔인한 선택이 놓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그 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파형은 어느새 곧게 뻗은 한 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오름의 작은 가슴에 손을 얹은 채 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밴 이마로 몇 번이고 같은 동작을 되풀이했습니다. 곁에 선 간호사도 다급하게 손을 보탰습니다. 마이는 아이의 발치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목이 다 쉬도록 오름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오름아, 오름아. 엄마 여기 있어. 눈 좀 떠봐, 응? 그러나 아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서 차승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그 손끝도 함께 떨리고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느라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곧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들 숨을 죽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회복을 이야기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생술을 이어가던 의사가 문득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는 신호였습니다. 병실 안울음 소리가 뚝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삐하고 길게 늘어지던 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파형 하나가 화면에 깜빡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채 그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떨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곧 한 번, 또 한 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끊길 듯 이어지던 파형이 조금씩 규칙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오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을 알리는 신호로만 들리던 그 소리가 사실은 오름이 마지막 힘을 짜내 다시 살아나려는 안간힘이었습니다. 마이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의사가 청진기로 아이의 상태를 조심스레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 한마디에 마이의 입에서 이번엔 다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조금 전의 절망과는 다른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이의 이름을 다시 불렀습니다. 오름아 고마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노영주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스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승현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 자신도 다리가 후들거려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별을 준비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살아 돌아온 아이 앞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기적 같은 그 짧은 순간을 식구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마이는 남편의 팔에 매달려 몇 번이고 고맙다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차승현은 그런 아내를 말없이 안아주었습니다. 노영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떨리는 손으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자를 살려주어 고맙다는 기도가 소리 없이 입술을 타고 흘렀습니다. 방금 전까지 온 병실을 채우던 절망이 이제는 조심스러운 안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새벽 어스름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돌아왔다는 말은 쉽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노영주는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방금 손자를 잃을 뻔했다는 충격이 뒤늦게 온몸을 덮쳤던 겁니다. 차승현이 얼른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오름이가 돌아왔대요. 다시 숨을 쉰대요. 그 말에 노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침대 쪽을 향해 겨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자의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노영주는 참았던 울음을 조용히 터뜨렸습니다. 마이는 오름의 작은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놓지를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풀면 다시 그 손이 차가워질까 겁이 났던 겁니다. 아이의 손등에 뺨을 비비며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오름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자, 우리 오름이. 마이의 눈물이 아이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이는 아이의 손가락 하나하나를 조심스레 매만졌습니다. 이 작은 손이 다시 따뜻해졌다는 것이 아직도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이 아이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마이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 시집와 얻은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온몸으로 사무쳤습니다. 마이는 아이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오름아, 엄마가 미안해. 더 빨리 알아채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 목소리에는 어미로서의 죄책감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차승현이 그런 아내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차승현은 아내 곁에 서서 아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창백하지만 다시 옅게 오르내리는 아이의 가슴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아직도 제 심장이 방망이질 치듯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태를 살피던 의료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가족분들 잠시만요. 아직 안심하시기엔 이릅니다. 큰 고비를 한 번 넘긴 것뿐이에요. 심장이 돌아왔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 며칠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에 식구들의 얼굴이 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이가 놀란 눈으로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오름이 아직도 위험한 거예요? 의사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마이는 남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여 손끝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그래도 방금 전까지 이별을 각오하던 마음에 견주면 이 작은 숨결 하나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만 있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노영주는 손자가 누운 침대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든 아이의 이마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길에는 안도와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돌아와줘서 고맙다. 우리 오름이. 정말 고맙다. 노영주는 아이의 이마를 조심스레 쓸어내리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 손길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그 떨림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의료진이 가족을 병실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복도에 선 식구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불안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좋은 소식만은 아닐 것 같은 예감에 다들 마른 얼굴로 의사의 입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번 멎었던 심장이 돌아온 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오름이 몸은 균과 싸울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차승현이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좀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의사는 오름의 몸속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앞서 받은 이식으로 새로 만들어진 면역이 이번 감염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몸을 지켜야 할 방패가 다 부서져 버린 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오름을 위협하는 것은 병 그 자체보다도 병과 맞설 힘이 바닥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그 약을 받아낼 몸에 힘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긴 한 거예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 다시 한번 골수를 넣어드려야 합니다. 무너진 면역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해요. 그 말에 노영주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겨우 한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또 다른 산이 눈앞에 놓인 겁니다. 마이는 무슨 말이라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 이식을 받을 때의 그 힘겨운 나날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무균실의 나날을 마이는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좁은 방에서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마이는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주삿바늘을 무서워하던 아이를 달래느라 마이도 함께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겨우 지나 이제 좀 살만해졌다 싶었는데
또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이는 차마 그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 그저 남편의 옷깃만 붙들었습니다. 노영주도 마른 입술을 몇 번이나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옳았지만 그 옳은 말이 식구들에게는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리 길이 없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오름을 살리려면 그 힘든 길을 다시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승현은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며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이식을 또 해야 한다는 거군요. 오름이가 그 힘든 걸 또 견뎌야 하는 거고요.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으로선 그게 최선입니다. 다른 길이 마땅치 않아요. 복도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기쁨이 채가 시기도 전에 서촌 식구들은 또 한 번의 큰일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노영주는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마이는 남편의 옷깃을 붙잡고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겨우 되찾은 아이를 다시 그 고통 속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는 사실이 모두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두 번째 이식이라는 말은 식구들의 마음을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노영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병이 도졌다는 말씀인가요? 우리 오름이 병이 또 재발을 한 거예요? 그 말에는 두려움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그 병명을 들었던 날의 막막함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날도 온 식구가 병원 복도에 모여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지금 다시 노영주를 짓눌렀습니다. 노영주는 손자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마음만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이가 견뎌주기를 비는 일뿐이었습니다. 노영주는 두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마이는 그런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어깨를 감쌌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에게 기댄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흐르던 진한 앙금도 이 순간만큼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에요. 재발을 막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에 필요한 것은 병을 다시 누르는 치료가 아니라 감염으로 무너져버린 면역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이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병이 새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병과 싸울 몸의 힘이 다 소진된 것이 문제라는 뜻이었습니다. 노영주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얼른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다시 차근차근 풀어주었습니다. 지난번 이식이 자리를 잘 잡아준 덕분에 오름이가 여기까지 버틴 겁니다. 다만 이번 감염이 그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그 힘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재발이 아니라 무너진 방패를 다시 세우는 일이라는 말에 노영주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놓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방패를 다시 세우려면 결국 또 한 번의 이식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곁에서 마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처음처럼 급한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의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네. 처음과 다르지 않게 서둘러야 합니다. 오름이 몸이 지금 많이 지쳐 있으니까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가 버티기 힘들어집니다. 안도할 틈도 없이 다시 시간에 쫓기게 된 겁니다. 노영주는 손자가 누운 병실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방금 살아 돌아온 아이를 두고 또 한 번의 큰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차승현은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과 그 무엇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마음이 함께 엉켰습니다. 서촌 식구들은 겨우 되찾은 숨결 앞에서 다시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든 밤이었습니다. 누구도 선뜻 다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현실을 입에 올린 사람은 차승우였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도착한 차승우는 형과 어머니의 얼굴만 보고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복도로 들어선 그는 의사에게 다급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골수를 또 어디서 구합니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온 식구가 검사받고 겨우 한 사람 맞았는데. 차승우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처음 공여자를 찾느라 온 가족이 애를 태우던 일을 차승우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팔을 걷고 검사를 받았지만 번번이 맞지 않아 애가 탔던 나날이었습니다. 그때 온 식구가 매달렸어도 맞는 사람이 없어 다들 발을 굴렀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 사람 나진이의 골수가 오름에게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가 섞인 고모라는 사실이 그렇게 오름을 살렸던 겁니다. 차승우는 그 일을 떠올리며 마른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도 나진이에게 큰 빚을 졌는데 또 같은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차승우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이 또 해줄까요? 그러나 아무도 그 물음에 선뜻 답하지 못했습니다. 나진이라면 마다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들 알면서도 그 말을 입에 담기가 미안했던 겁니다. 노영주는 잠든 손자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려면 결국 나진이를 다시 불러야 한다는 사실이 노영주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의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건 처음 이식을 해주신 분입니다. 이미 한 번 오름이 몸에 맞았던 분이라면 새로 공여자를 찾는 것보다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아요. 시간도 아낄 수 있고요. 그 한마디에 복도의 공기가 순간 멎었습니다. 처음 골수를 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자리에 있던 식구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노영주의 눈길이 저도 모르게 한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승현도 마이도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이름을 먼저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처음 팔을 걷어붙였는지, 그리고 그 일이 알려진 뒤 나세리 모녀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골수 하나가 두 집안에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다들 두 눈으로 보았던 겁니다. 차승우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사람에게 또 손을 벌려야 한다는 사실이 차승우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 미안함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노영주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저마다의 마음속을 무겁게 지나갔지만 병원 복도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름을 살릴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일이 이토록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침묵을 먼저 깨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두고 가장 먼저 굳어버린 사람은 나세리였습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달려온 나세리는 복도 한쪽에 서서 의사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 골수를 내어준 사람에게 다시 부탁해야 한다는 말이 귀에 꽂히는 순간 눈앞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스쳤습니다. 딸의 몸에서 골수를 뽑아내던 그날이었습니다. 하얀 병상 위에 엎드린 딸의 등, 그 등을 파고들던 굵은 바늘, 그리고 채취가 끝난 뒤 창백하게 식어가던 딸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도 나진이는 이를 악물고 겨우 그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던 아이였습니다. 채취를 앞두고도 나진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나세리에게는 더 아팠습니다. 제 몸이 상하는데도 어미를 먼저 걱정하는 딸이었습니다. 나세리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딸은 홀로 아픔을 삼키며 자랐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제 또 같은 고통을 지우라는 겁니다. 나세리는 도무지 그 말을 입에 담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세리는 벽을 짚은 채 가쁜 숨을 골랐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걱정스레 나세리를 살폈지만 나세리는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홀로 삼켜야 할 두려움이라 누구에게도 기댈 수가 없었습니다. 채취를 마치고 쓰러지듯 잠든 딸을 밤새 지켜보며 나세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 몸이 아픈 것은 견딜 수 있어도 딸이 아픈 것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자리에 딸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나세리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은 손끝이 잘게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 나세리의 낯빛을 노영주가 걱정스레 살폈습니다.
무너진 손자를 지키려는 마음과 그 손자를 살릴 그 사람이 하필 나세리의 딸이라는 사실 사이에서 두 여자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노영주는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탁을 하자니 나세리 모녀가 겪을 일이 눈에 밟혔고 부탁을 접자니 손자의 목숨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둘 사이에서 노영주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나세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름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딸을 다시 아프게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나세리의 가슴 속에서 소리 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 두 마음의 무게가 나세리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벽에 기댄 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름을 살리고 싶은 마음과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 그 어느 쪽도 참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마음이 서로를 놓아주지 않아 나세리는 그저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딸에게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나세리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아득하게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노영주가 조심스레 나세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자를 살릴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나세리의 얼굴이 좀처럼 펴지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노영주로서는 나세리의 속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렇게 굳어있는 데에는 무언가 까닭이 있으리라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노영주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세리야, 너도 이제 오름이 살리자는 마음뿐일 텐데 왜 그렇게 낯빛이 무겁니까? 노영주로서는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오름을 위해서라면 두 사람이 지난 원한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겁니다. 손자의 목숨 앞에서는 지난 감정도 부질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영주도 나세리에게 마냥 부탁을 앞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딸이 처음 골수를 내어준 뒤 나세리 모녀가 겪은 풍파를 노영주도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마음과 미안한 마음이 뒤엉켜 노영주 또한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세리의 얼굴을 살피며 그 속을 짐작해 볼 뿐이었습니다. 두 여자는 오랜 세월 원한으로 얽힌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아이를 살리는 일 앞에서 같은 무게의 두려움을 나누어지고 있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 무거운 짐 앞에서는 잠시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노영주는 나세리에게 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재촉할 때가 아니라 기다려줄 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세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몸을 다시 떠올린 순간부터 목이 꽉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름을 살리려면 또 딸을 아프게 해야 한다는 말을 노영주 앞에서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입에 담는 순간 자신이 딸을 사지로 미는 어미가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세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노영주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겨우 한마디만 흘러나왔습니다. 언니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면서. 노영주는 그 말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세리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보고 더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세리의 속에서는 두 마음이 팽팽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오름을 살리고 싶은 마음은 나세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숨을 쉬게 된 것이 나세리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이 또 딸의 몸이라는 사실이 나세리를 견딜 수 없게 했습니다. 노영주는 그런 나세리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리고는 손자가 있는 병실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손길에 담긴 위로가 오히려 나세리의 마음을 더 저리게 했습니다. 홀로 남은 나세리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두려움을 홀로 삼켰습니다. 나세리는 노영주가 사라진 복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의 손자를 살리는 일이 어째서 제 딸의 몸을 빌려야만 하는 것인지 나세리는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을 쏟을 곳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져야 하는 것은 나세리 자신이었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가 나세리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나진이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사정을 직접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상담실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의사가 나세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름이 같은 경우에는 피가 섞인 가족이 공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게다가 지난번 이식이 아주 잘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한 번 성공한 사이라면 몸이 그 골수를 낯설어 하지 않으니 이번에도 성공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나세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말인즉 다 옳았습니다. 다만 그 옳은 말이 결국 또 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 나세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나세리에게는 가장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나세리는 의사의 말을 다 알아들으면서도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미로서 딸을 두 번이나 그 자리에 세운다는 것이 죄를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이냐고 나세리는 몇 번이나 되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에 그 물음마저 삼켜야 했습니다. 오름을 살릴 가장 확실한 길이 딸이라는 것을 나세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을 꼭 그어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런 나세리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런 결정이 어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의사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세리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 아이가 또 그걸 견딜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나세리를 바라보다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건 저희도 장담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채취를 견딜 수 있을지는 따님 몸 상태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해요. 검사를 해보고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서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먼저 따님과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딸의 몸이 그 일을 다시 감당할 수 있을지조차 아직 알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번 채취 뒤 창백하게 식어가던 딸의 얼굴이 또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여린 몸으로 그 일을 버텨냈는지 나세리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오름을 살리는 길이 눈앞에 있는데도 나세리는 그 길 끝에 다시 놓일 딸의 모습이 두려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나세리는 겨우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상담실을 나서는 나세리의 발걸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에도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따님과 먼저 상의하라는 그 말이 나세리에게는 가장 무거운 숙제였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딸이 덜 아플지 나세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진 채 나세리는 한동안 복도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나세리의 발걸음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름을 살릴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방법을 딸에게 어떻게 꺼내야 할지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나세리는 주차장 한 구석에 차를 세워둔 채 한참을 운전대에 이마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앞 유리만 바라보았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딸의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그러기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름이가 살아났다고 그러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아이를 살릴 사람이 또 너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나세리는 그 말을 입에 담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딸이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얼굴을 할지 나세리는 차마 그려볼 수도 없었습니다. 문득 지난날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활을 쥔 손이 떨려 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하던 그 손이었습니다. 평생을 걸었던 연주마저 이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처지였습니다. 제 몸 하나 온전히 건사하지 못하는 어미가 이번에는 딸의 몸을 대신 아프게 해야 한다는 것이 나세리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저 손을 대신 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도 딸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름에게 맞는 골수는 오직 나진이의 것뿐이었습니다. 나세리는 그 사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자신의 딸이어야 하는지, 왜 이 무거운 짐을 그 아이가 또 져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세리는 운전대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는 나세리의 울음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한참 뒤에야 나세리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닦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처럼 초췌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딸에게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것을 나세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미루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나세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나세리는 혼잣말처럼 되뇌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그럴 수 없어. 그 애를 또 그렇게 만들 순 없어. 그러나 그 말 끝에는 오름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다시 눈을 감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세리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나세리는 끝내 전화기를 가방 속에 깊이 밀어넣고 말았습니다.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전해야 할 순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나세리의 손이 다시 떨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서촌 집에서는 차승현과 마이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든 오름을 병원에 두고 갈아입을 옷가지를 챙기러 잠시 집에 들른 참이었습니다. 불 꺼진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피로와 근심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마이가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름이가 다시 살아난 것만도 기적인데 또 나진이한테 부탁해도 되는 거예요? 마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잔뜩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 골수를 받을 때에도 마이는 나진이에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집 문제로 모질게 다투었던 사이인데도 나진이는 두말 없이 오름을 위해 팔을 걷어붙여 주었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직 답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이는 처음 골수를 받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나진이는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오름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마음이 고마우면서도 마이는 늘 미안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나진이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던 일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나진이는 원망 대신 도움을 주었습니다. 마이는 그 빚을 갚기는커녕 또 같은 부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이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나진이 볼 낯이 없어요. 차승현은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자. 두 사람은 어두운 거실에 오래도록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같은 부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미 된 마음에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승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보다 컸지만 그 마음을 나진이의 몸을 빌려 채우는 일이 옳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차승현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마음 나도 알아. 그런데 오름이한테 남은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 마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차승현은 잠시 뒤 말을 돌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먼저 다른 길이 없는지 알아보자. 나진이한테 손 벌리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다시 생각하자. 그것이 그나마 나진이에게 덜 미안할 길이라 여겼던 겁니다. 마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나진이한테 더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이미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나진이가 있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오름을 살릴 사람은 그 사람뿐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마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길을 택하든 그것이 오름을 위한 최선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나진이에게 또 짐을 지운다는 죄스러움이 좀처럼 가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서촌의 밤이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나세리는 임사빈의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마음을 나눌 곳이 그곳밖에 없었던 겁니다. 늦은 시간이라 한의원에는 임사빈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진료를 마무리하던 임사빈이 나세리의 낯빛을 살피고는 조용히 자리를 권했습니다. 나세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끝내 눌러온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사빈 씨, 오름이가 살아났어. 그 말에 임사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참 다행입니다, 연주자님.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어요. 임사빈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나세리의 말에 그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이 또 우리 진이 몸이래. 나세리의 목소리가 잘게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일이야. 겨우 한 번 넘겼는데 또 그 애를 그 자리에 세우라니. 내가 무슨 낯으로 그 말을 그 애한테 해. 나세리는 끝내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만큼 서럽게 울었습니다. 임사빈은 잠자코 나세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섣부른 위로의 말을 얻기보다 그저 곁에서 그 울음이 잦아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나세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답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낼 자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임사빈은 오랜 세월 나세리의 곁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나세리가 무엇에 무너지고 무엇에 다시 일어서는지 임사빈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섣부른 조언 대신 그저 나세리가 마음을 다 쏟아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나세리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자 임사빈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어주었습니다. 우선 몸부터 좀 녹이세요, 연주자님. 나세리는 그 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온기가 손끝으로 스며들자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딸을 향한 걱정은 여전히 가슴 한복판에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나세리는 찻잔을 내려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임사빈은 그런 나세리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연주자님, 아직 따님한테 말도 꺼내지 않으셨잖아요. 미리 죄인처럼 굴지 마세요. 따님이 어떤 마음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에 나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임사빈의 담담한 위로가 무너지려는 마음을 겨우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세리의 두려움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딸이 어떤 답을 할지 나세리는 이미 알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세리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나는 알아. 그 애가 뭐라고 할지. 나세리는 젖은 목소리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나세리는 찻잔을 감싼 손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딸을 떠올리면 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임사빈은 그런 나세리에게 더 많은 말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세리가 스스로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곁에서 기다려줄 뿐이었습니다. 임사빈은 그런 나세리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세리는 임사빈 앞에서 오래 눌러두었던 말을 마저 꺼냈습니다. 한번 터진 마음은 쉽게 멎지 않았습니다. 사빈 씨, 나는 아직도 그날이 눈에 선해. 나세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우리 진이 등에 그 굵은 바늘을 꽂던 날.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숨이 막혀. 나세리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딸이 채취를 마치고 창백하게 식어가던 그 밤을 나세리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병상에 누운 딸의 손을 밤새 붙잡고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자리에 그 애를 세우라니. 어떻게 그래? 나는 그 애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평생을 저 혼자 아프게만 했는데. 나세리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미로서 지켜주지 못한 세월이 사무쳐 목소리가 자꾸만 잠겼습니다. 나세리는 딸이 홀로 견뎌온 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딸은 늘 혼자 사귀며 자랐습니다. 그런 딸에게 어미로서 해준 것이 없다는 자책이 나세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나세리가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빈 씨,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임사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연주자님. 이렇게까지 아파하시는 게 딸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말에 나세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랑하기에 더 두렵고 지키고 싶기에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나세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래도록 흐느꼈습니다.
임사비는 그 곁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나세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조금씩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속 응어리를 다 쏟아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곁에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면 다시 혼자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나세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임사비는 나세리의 흔들리는 어깨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나세리의 마음속에서 두 감정이 서로를 핥히고 있다는 것을 임사비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도 틀린 마음이 아니었기에 나세리는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임사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연주자님, 그런데 그 마음, 따님이 정말 모를 것 같으세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한다는 걸. 나세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어떤 아이인지 나세리가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나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세리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몸이 상하는 것보다 살릴 수 있는 아이를 못 살리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할 아이였습니다. 그 고든 마음이 대견하면서도 나세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세리를 더욱 두렵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 사이에서 나세리의 목소리는 끝내 잘게 부서졌습니다. 임사비는 그런 나세리 곁을 오래도록 말없이 지켰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노영주가 오름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손자 곁을 떠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눈을 뜬 손자가 흐릿한 눈으로 할머니를 알아보자 노영주는 아이의 작은 손을 붙잡고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 우리 오름이. 할머니 여기 있다. 아무데도 안 가고 여기 있어. 노영주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아이를 떠나보낼 뻔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뒤늦게 실감이 났던 겁니다. 오름은 힘없이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노영주는 잠든 손자의 이마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또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영주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마저 무너지면 온 식구가 흔들린다는 것을 오랜 세월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영주는 나직이 다짐하듯 속삭였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오름이 꼭 지켜줄게. 곁에 앉은 차승우도 조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철없이 굴던 차승우도 이 병실에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무게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오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곁을 지키던 차승우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진이한테는 이 일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오름이 일이라면. 차승우로서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나진이가 오름을 위해 또 팔을 걷어붙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여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다. 노영주는 잠든 손자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나세리가 먼저 제 딸한테 말할 시간을 줘야지. 우리가 나서서 서둘러 알릴 일이 아니야. 그건 그 모녀 사이의 일이니까. 나진이가 어떤 마음으로 처음 골수를 내어주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나세리 모녀 사이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노영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나세리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도 곁에서 지켜본 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 모녀가 먼저 이야기할 자리를 지켜주고 싶었던 겁니다.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노영주는 오랜 세월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승우는 어머니의 뜻을 헤아리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말이 맞네요. 제가 너무 앞서갔어요. 차승우가 나직이 답했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아 차승우도 잠든 조카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름이 다시 눈을 뜰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아이가 무서워할까 봐서였습니다. 노영주는 손자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밤을 지켰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이의 옅은 숨소리만이 고요히 이어졌습니다.
정작 나진이는 화실에서 뒤늦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밤늦도록 그림에 몰두해 있던 나진이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에 붓을 든 손을 멈추었습니다. 오름의 심장이 멎었다가 다시 뛰었다는 말이었습니다. 나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붓이 툭 떨어졌습니다. 물감이 바닥에 번지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진이의 머릿속에는 오직 오름의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위해 골수를 내어주던 날부터 나진이에게 오름은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피가 섞인 조카이자 자신이 살려낸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위험했다는 말에 나진이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진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정아야, 나 먼저 갈게. 너도 조심히 들어가. 전정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진이를 배웅했습니다. 그래, 도착하면 꼭 연락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정아는 나진이가 어떤 아이인지 잘 알았습니다. 힘든 일도 홀로 감당하려는 나진이가 늘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곁에서 함께 작업하던 전정아가 걱정스레 다가왔습니다. 진이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전정아의 물음에 나진이는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름이가 위험했대.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왔대. 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정아는 놀란 얼굴로 나진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야? 나진이는 대답 대신 서둘러 화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감이 채 마르지 않은 그림도 흐트러진 붓도 그대로 둔 채 가방을 챙겼습니다. 손이 다급해 자꾸만 물건을 놓쳤습니다.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병원에 가봐야겠어.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전정아는 그런 나진이를 말리지 못하고 대신 벗어둔 겉옷을 챙겨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가. 운전 조심하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알았지? 나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화실을 나섰습니다. 오름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만으로도 나진이의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손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나진이는 밤길을 재촉하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오름이 무사하기를 바라는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나세리가 그보다 훨씬 무거운 이야기를 가슴에 담은 채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거운 침묵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진이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나진이의 발걸음이 병원을 향해 바삐 움직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나진이와 나세리는 뜻하지 않게 마주쳤습니다. 딸을 본 순간 나세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하필 이 순간에 마음의 준비도 없이 딸과 마주칠 줄은 몰랐던 겁니다. 나진이가 먼저 다가와 다급히 물었습니다. 엄마, 오름이 지금 어때? 괜찮은 거야? 딸의 물음에 나세리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심장은 돌아왔대. 지금은 안정을 찾았고. 나세리의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조심스러웠습니다. 정작 나세리가 삼킨 말은 따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식이 필요하다는 말, 그리고 그 골수가 또 나진이의 몫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도 끝내 나세리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또 사라져버린 겁니다. 나세리는 딸을 앞에 두고도 정작 해야 할 말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딸이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싶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말을 영영 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나세리는 딸의 밝은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는 바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딸의 귀에 닿을 것이었습니다. 나세리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딸의 팔을 가만히 붙잡았습니다. 진이야, 너무 무리하지는 마. 네 몸도 챙겨가면서. 나세리의 목소리에는 딸을 향한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나진이는 그런 어머니를 이상하다는 듯 바라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진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행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나세리의 낯빛이 조금도 펴지지 않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감추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진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오름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나세리는 얼른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오름이가 살아났는데 뭐가 더 있겠니? 나세리는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서글퍼 보였습니다. 나진이는 어머니의 낯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오름의 곁으로 가는 것이 먼저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 나 먼저 오름이한테 가볼게. 나진이가 발길을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감춘 채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나세리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차마 붙잡지 못한 말을 또 한 번 목구멍 안으로 삼켰습니다. 딸이 곧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나세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순간이 조금이라도 늦게 오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미 딸의 코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오래 갈 수 있을지 나세리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잠시 뒤 나진이는 의료진에게 직접 오름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애써 삼킨 말의 실체를 나진이는 결국 의사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나진이에게 오름의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감염으로 면역이 무너졌다는 것, 그래서 두 번째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지난번 공여자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나진이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지난번 오름에게 골수를 내어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과 이번에도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하나로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지 나진이는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결국 오름을 살릴 사람이 또 자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세리는 딸의 시선을 감히 마주하지 못하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나진이는 모든 것을 짐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낯빛이 무거웠는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피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진이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감싸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딸을 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은 어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에게는 그 마음이 오히려 서운했습니다. 오름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인데 어머니가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는 것이 아팠던 겁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를 못 믿은 거야? 내가 겁먹고 도망칠까봐? 나세리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널 또 아프게 하는 게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나세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진이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도 자신의 마음도 어느 하나 틀리지 않았기에 이 순간이 더 아팠습니다. 나진이가 낮은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거 알고 있었지? 나한테 다시 부탁해야 한다는 거. 나세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술만 달싹였을 뿐이었습니다. 나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나진이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도 서운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름을 살릴 방법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알면서도 숨기려 했다는 사실이 나진이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까지 지키려 한 어머니의 마음이 오히려 나진이를 서럽게 했습니다. 나세리는 딸의 물음 앞에서 그저 고개를 떨굴 뿐이었습니다. 차마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진이는 어머니의 떨구어진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다 도리어 홀로 괴로워한 어머니가 나진이는 안쓰럽고도 서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서운함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름을 살리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나진이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나세리는 끝내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딸의 눈을 마주하고서야 더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세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이야.
또 한 번 네 몸에 그 바늘을 꽂게 할 자신이 나는 도저히 없었어. 나세리는 딸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네가 그 채취를 마치고 하얗게 질려서 누워있던 걸 나는 아직도 못 잊어. 밤새 네 손을 붙잡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그런데 또 그러라고 내 입으로 어떻게 그 말을 해. 나세리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마음이 오름을 살리려는 마음보다 앞섰던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되더라도 나세리는 딸을 또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딸을 위해 무언가를 막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나세리는 지금껏 딸에게 늘 짐만 지웠다고 여겼습니다. 출생의 비밀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모두 딸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번만큼은 어미가 앞을 막아 서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나진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진이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를 지키고 싶으면 내가 후회하지 않게 해줘. 내가 살릴 수 있는 아이를 못 살리면 나는 평생을 그 생각에 시달릴 거야. 그 말에 나세리는 멈칫했습니다. 딸을 지키는 길이 딸을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세리는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딸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바늘이 아니라 아이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나진이는 잠시 말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토록 괴로워했는지 이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의 마음은 어머니의 두려움과는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진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나인데. 왜 그걸 나한테 숨겨? 나진이의 목소리는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가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데. 엄마는 그걸 나한테 감추려고 했잖아. 내가 그걸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세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더욱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살릴 수 있다면 제 몸이 상하는 것쯤은 마다하지 않을 아이라는 것을 나세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아끼는 두 마음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살리는 쪽으로, 어미는 지키는 쪽으로. 나세리는 딸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곧다는 것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막으려 할수록 딸은 더 단단해질 뿐이었습니다. 나세리는 그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새삼 느꼈습니다. 딸을 끝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나세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마음도 틀리지 않았기에 그 엇갈림은 더욱 아팠습니다. 나진이는 병실 유리창 너머로 잠든 오름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몸에 여러 줄을 매단 채 누워있는 조카의 모습이 나진이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렸습니다. 겁이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지난번 채취의 그 고통을 나진이는 누구보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저리고 며칠을 알아누웠던 그 시간이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 눕는다는 것이 두렵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진이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저 작은 아이가 다시 눈을 뜨는 모습을 나진이는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골수를 내어주던 날 나진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오름이 다시 웃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도 나진이의 선택은 같았습니다. 나진이가 어머니를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오름이가 다시 일어나면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위로야. 그 말에 나세리는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그 고든 마음이 어미에게는 자랑이자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도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진이가 유리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겁이 안 나는 건 아니야. 근데 저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게 나라면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나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나세리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차라리 딸이 두렵다고 못하겠다고 말했다면 나세리의 마음이 조금은 덜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나세리는 딸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만두라고 이번만큼은 너를 지키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손자를 두고 그 말을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었습니다. 딸을 붙잡지도 그렇다고 선뜻 놓아주지도 못한 채 나세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딸의 이름만 부르며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진이야. 진이야 나는 어떡하면 좋니? 나진이는 그런 어머니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품이 어떤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나진이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모녀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를 붙든 채 서 있었습니다. 어느 쪽도 먼저 그 품을 놓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딸과 딸을 지키고 싶으면서도 막지 못하는 어미가 같은 아픔 속에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 오름의 작은 가슴이 여전히 옅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숨결을 지키기 위해 나진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몸을 내어줄 결심을 조용히 굳혔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보신 이야기들이 품은 속뜻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름을 둘러싼 골수이식이라는 긴 서사가 어떤 무게로 쌓여왔는지, 나세리와 나진이 두 모녀의 마음이 어디에서 부딪히고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 끝에서 이 이야기가 다음에 어느 쪽으로 발을 옮길 수 있는지, 인물들의 성격과 그동안 깔린 단서를 따라가며 조심스레 헤아려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오름의 병은 단순히 한 아이의 아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몸이 앓기 시작한 순간부터 흩어져 있던 두 집안이 하나의 끈으로 묶였습니다. 서촌 식구들이 온 힘을 다해 공여자를 찾아 헤맬 때 끝내 아이에게 맞는 골수를 가진 사람은 나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피가 섞인 고모의 몸이 조카를 살린 겁니다. 그 사실 하나가 25년 원한으로 얽힌 두 집안의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노영주에게 오름은 잃어버릴 뻔한 손자였고 마이에게는 낯선 나라에 시집와 얻은 하나뿐인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살린 골수가 하필 남편의 혼외딸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노영주에게 고마움과 회한을 동시에 안겼습니다. 원수의 딸에게 손자의 목숨을 빚졌다는 사실은 오랜 미움을 붙들고만 있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영주는 나진이를 향한 냉대를 스스로 거두고 잠든 손자에게 그 사람이 네 고모라고 나직이 일러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이의 둘째 임신 소식이 서촌의 경사로 찾아들었던 것도 실은 이 골수 서사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오름을 살릴 골수라도 얻으려 동생이 있었으면 하던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아이가 찾아왔다는 마이의 고백은 이 집안이 오름의 병을 얼마나 깊이 안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온 식구가 같은 마음이었다며 그 속내를 보듬는 장면은 오름의 생명이 이 가족 모두의 숙제였음을 말해줍니다. 그만큼 이 아이의 골수이식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집안의 운명과 얽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오름의 골수이식은 이 드라마 전체를 지탱하는 큰 기둥이었습니다. 그 이식이 성공했을 때 두 집안은 겨우 안도했고 아이의 회복은 온 식구가 다시 웃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셨듯 겨우 자리 잡은 줄 알았던 그 면역이 다시 흔들렸고 아이는 작은 감염조차 견뎌내지 못한 채 끝내 심장이 멈추고 말았습니다. 되찾은 줄 알았던 생명을 이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낸 결말은 골수이식이라는 서브플롯이 두 집안에 남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줍니다. 한 아이의 병이 두 집안의 지난 원한을 녹이고 새로운 인연을 엮어온 만큼 그 죽음이 남긴 빈자리 또한 이 이야기 전체의 물기를 크게 바꿀 힘을 품고 있습니다. 나셀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가 오래도록 짊어져온 죄의식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세리는 사시론이라는 이름으로 한 집안의 평화를 흔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의 대가를 세상은 나세리에게만 묻지 않았습니다. 정작 손가락질과 상처를 고스란히 받아낸 것은 아무 잘못도 없는 딸 나진이었습니다. 학교폭력과 출생의 비밀 앞에 어린 딸이 밥마저 거부하며 무너지던 그 시절을 나세리는 단 하루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세리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딸에게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나세리가 임사빈 앞에서 차라리 그 벌을 자신이 다 받아 제 죄가 딸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마음에서였습니다. 투자 사기로 전 재산을 잃고 집까지 내준 몰락 앞에서 나세리는 그 불행마저 제 죄값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벌하려 했습니다. 여기에 나세리는 제 몸마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평생을 걸었던 연주가 손떨림으로 흔들리고 활을 쥔 손이 현조차 제대로 짚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증상은 끝내 하나의 진단으로 확인되었고 나세리는 겨우 붙든 생계마저 제 몸에 발목을 잡히고 말았습니다. 제 손 하나 온전히 건사하지 못하는 어미가 이번에는 딸의 몸을 대신 아프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은 나세리에게 감당하기 힘든 무게입니다. 차라리 제 손을 대신 내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그 죄의식을 한층 더 깊게 만듭니다. 이런 나세리에게 딸의 몸이 다시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일입니다. 처음 오름에게 골수를 내어줄 때에도 나세리는 창백하게 식어가던 딸의 얼굴을 밤새 지켜보며 미안함에 몸서리쳤습니다. 딸을 지켜주지 못한 어미라는 자책이 나세리를 늘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그 죄의식이 뿌리 깊은 만큼 앞으로 나세리가 딸을 지키려는 쪽으로 얼마나 강하게 버틸 수 있을지가 이 이야기의 큰 변수로 남습니다. 살리고 싶은 마음과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나세리가 어느 쪽으로도 쉽게 발을 딛지 못하리라는 것은 그의 지난 세월이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세리가 홀로 삼키는 그 두려움이야말로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서 가장 무겁게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나진이라는 인물의 결을 가장 또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공효의 서사입니다. 나진이는 원한을 대물림하기를 끝내 거부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의 죄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죄를 이유로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골수 검사를 받을 때에도 나진이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은 채 홀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 나진이는 망설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진이가 처음 골수를 내어주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깊은 곳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나진이는 주치의에게 남몰래 검사를 받아 자신의 골수가 오름에게 맞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채취를 마친 뒤 저혈압으로 쓰러질 만큼 힘겨운 시간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아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어머니를 걱정하며 괜찮다고 웃어 보이던 아이였습니다. 제 몸이 상하는데도 어미를 먼저 챙기는 그 모습이 나세리에게는 대견하면서도 가장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나진이가 늘 되뇌던 말이 있습니다. 그냥 나 진이로 살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상간녀의 딸도 원죄의 열매도 아닌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진이에게 조카를 살리는 일은 세상이 붙인 낙인을 걷어내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살릴 수 있는 아이를 못 살리면 평생 그 생각에 시달릴 거라는 나진이의 마음은 남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에 가깝습니다. 이 고든 성정이야말로 나진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를 가늠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나진이는 제 몸이 상하는 것보다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잃는 것을 더 견디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름의 목숨이 다시 위태로워지고 그 앞에 또 한 번의 공여가 놓인다면 나진이가 어떤 쪽으로 마음을 기울일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됩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막아서려 해도 나진이의 그 단단한 마음만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막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이 나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품은 가장 아픈 대목은 두 모녀의 마음이 어느 하나도 틀리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나세리는 딸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동안 딸에게 집만 지웠다는 자책 때문에 이번만큼은 어미가 앞을 막아서고 싶어 합니다. 나진이는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합니다. 살릴 수 있는데 외면하는 것을 나진이는 죄로 여깁니다. 지키려는 어미와 살리려는 딸 두 마음이 서로를 놓아주지 못한 채 팽팽히 부딪힙니다. 이 엇갈림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더 두렵고 지키고 싶기에 더 괴로운 마음입니다. 나세리의 두려움은 바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딸이 또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나진이의 두려움은 채취의 고통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아이를 잃는 데 있습니다. 같은 아이를 앞에 두고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대립은 누구 하나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 더욱 저립니다. 이 대립을 더 깊게 만드는 것은 나세리가 지금껏 딸에게 늘 집만 지웠다고 여겨온 세월입니다. 출생의 비밀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학교폭력의 상처도 모두 딸이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이번 한 번만큼은 어미가 앞을 막아서고 싶다는 것이 나세리가 붙든 마지막 자존심 같은 것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딸을 위해 무언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그 마음은 어미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오히려 딸의 뜻과 정면으로 어긋난다는데 이 이야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에서 눈여겨볼 점은 나세리가 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세리는 딸이 어떤 아이인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두고 나진이가 어떤 선택을 할지 나세리는 진작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세리를 더 두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두 모녀의 이 엇갈림이 정면으로 터져나오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미의 만류를 딸이 넘어서는 그 장면이 앞으로의 큰 마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5년을 원수처럼 지내온 노영주와 나세리가 어느새 한 지붕 아래 얹혀 사는 사이가 된 것도 오름 때문이었습니다. 몰락한 나세리를 노영주가 끝내 서촌에 들이고 밥상을 차려준 것은 손자의 은인이 된 나진이를 보며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인 이 적대적 동거는 두 여자가 서로의 손이 아프냐 챙기고 티격태격하는 사이로 조금씩 굳어왔습니다. 여기에 임사빈이라는 인물까지 얽히면서 두 여자의 관계는 한층 미묘해졌습니다. 오래도록 나세리의 곁을 지켜온 임사빈의 마음이 정작 노영주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25년 전 차민기를 사이에 둔 구도가 뜻밖의 방식으로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장이 뒤바뀌어 고백을 받은 쪽이 노영주였습니다. 두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벌이는 신경전은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그 밑에는 오랜 세월의 회한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툼조차 손자의 목숨이 걸린 순간 앞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뒤로 물러섭니다. 이 관계의 밑바닥에는 오름이라는 아이가 놓여 있습니다. 노영주에게도 나세리에게도 오름은 지켜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원한도 미움도 한 아이를 살리는 일 앞에서는 잠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름이 위태로워질 때마다 두 여자는 지난 앙금을 잠시 내려놓고 같은 무게의 두려움을 나누어졌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본부인과 사실혼 아내라는 복잡한 이름표를 넘어 오직 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만이 이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만약 오름의 목숨이 다시 벼랑 끝에 서게 된다면 이 연대는 한 번 더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노영주는 손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과 그 손자를 살릴 사람이 하필 나세리의 딸이라는 사실 사이에서 쉽게 입을 떼지 못할 것입니다. 부탁을 하자니 나세리 모녀가 겪을 일이 눈에 밟히고 부탁을 접자니 손자의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두 여자가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누어 지느냐가 앞으로 이 집안의 공기를 좌우할 대목입니다. 앞선 흐름을 보면 오름의 몸은 이식으로 겨우 자리 잡았던 면역이 감염 앞에 무너졌고 아주 작은 균에도 크게 앓을 수 있다던 의료진의 우려는 끝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되찾은 줄 알았던 생명은 심폐소생의 안간힘에도 돌아오지 못했고 아이는 결국 식구들 곁을 떠났습니다. 골수 이식이라는 서브플롯은 이렇게 성공과 상실을 오가며 두 집안에 가장 깊은 슬픔을 남기고 한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르는 확정된 줄 알았던 사실마저 뒤집는 반전을 상시 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드라마가 그 죽음마저 되돌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조심스레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멈춘 줄 알았던 아이의 심장이 마지막 안간힘으로 다시 뛰는 반전이 찾아오고 그와 함께 또 한 번의 이식이라는 잔인한 선택지가 식구들 앞에 놓이는 흐름이 그것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이지만 이 드라마가 걸어온 결을 떠올리면 결코 낯선 방향은 아닙니다. 이 골수 서사가 품은 힘은 한 사람의 선택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한꺼번에 흔든다는 데 있습니다. 오름에 목숨을 두고 나세리는 죄책감에, 나진이는 사명감에,
노영주는 고마움과 미안함에 각기 다른 무게로 흔들려 왔습니다. 여기에 나진이가 조카에게 골수를 내어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임사빈도, 임지우도, 금태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서총 가족만이 품고 있던 그 비밀의 울타리가 조금씩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인지의 확산은 앞으로 나진이의 헌신이 더 많은 사람의 시선 속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그런 반전이 온다면 이야기의 무게 중심은 다시 나세리와 나진이, 모녀에게로 옮겨갈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딸의 몸을 빌린 나세리 앞에 같은 부탁을 다시 꺼내야 하는 상황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공여자를 찾느라 온 가족이 애를 태웠던 그 나날을 떠올리면 가장 안전한 길이 결국 나진이라는 사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성공한 몸이라면 그 골수를 낯설어 하지 않으니 두 번째 이식의 공여자로도 나진이가 가장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과 딸을 지키려는 죄책감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그 자리가 앞으로 이 드라마가 딛고 설 가장 뜨거운 무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나세리가 어떤 어미로 서게 될지, 나진이가 또 어떤 선택으로 자신을 증명할지가 이어질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름의 골수 이식이라는 긴 서사가 짊어진 무게와 그 앞에 선 나세리와 나진이, 모녀의 엇갈린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살리려는 마음도 지키려는 마음도 어느 하나 틀리지 않았기에 이 이야기는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되찾음과 이름이 갈리는 이 갈림길 위에서 두 모녀와 두 집안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를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름을 둘러싼 골수 이식 서사와 딸을 지키려는 나세리의 죄의식, 그리고 생명을 택하는 나진이의 굳은 마음을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살리는 마음과 지키는 마음이 부딪히는 그 자리가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두 집안을 잇는 이 인연이 어디로 향할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지요. 다음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찾아뵙겠습니다.